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상위권 수준이어서 도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과 실태, 대책을 집중 보도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농업 그 자체 보전 방안을 내놓은 반면 안철수 후보는 전통적 농업보다는 산업화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선 후보 점검, 오늘은 농업과 농촌 분야를 분석합니다. 전주 팔복동 산업단지 내 특정 부지의 용도 변경을 놓고 특혜 논란이 일자 업체가 기부 체납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생색내기 수준이어서 특혜 시비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가끔 비가 내리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요즘 날씨 예보를 볼 때 가장 먼저 유심히 찾아보는 게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오늘은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가 왜 유독 심한지, 대책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인이 무엇인지 박찬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아주 탁한데요. 익산 128마이크로 전북 지방은 종일 나쁨 수준까지. 중국발 미세먼지 예보에 매일같이 등장하는 전라북도.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측정된 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봐도 전라북도는 경기와 충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 우선 황사와 공장, 매연 등에서 발생한 중국발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가장 먼저 한반도에 도착하는 곳이 전라북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전북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편서풍 영향이 가장 적은 여름에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풍향이 바뀌는 여름으로 가게 되면은 이 전라북도의 미세먼지의 농도는 확연하게 줄어들고요. 16개 시도별 그 순위에서도 하위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만으로 해석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미세먼지 측정치를 살펴보면 군산이나 부안, 고창 등 서해안 지역보다 전주나 익산 내륙 지역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지형적 특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분지 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이동을 할 때 그 바람이 그것이 잘 퍼져나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정체되는 현상을. 이와 더불어 자동차 배출가스 등 도시에서 발생하는 1차 미세먼지의 경우 대개의 화학적 반응을 통해 2차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나 연구가 아직까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어 정확한 원인은 여전히 추측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미세먼지 공습에 도민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미세먼지가 몸에 도대체 얼마나 안 좋은 건지 대책은 없는지 김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세먼지 직격탄을 맞은 건 건설 현장 노동자나 공공근로자처럼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뿌연 시야와 칼칼한 목, 공기가 부쩍 나빠지고 있다는 건 굳이 수치를 보지 않아도 몸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감기에 이 지금 막 가래까지 좀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도 할 수 없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보나 경보까지 내려지는 날이면 도내 호흡기내과마다 환자가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기존 폐질 환자나 영유아의 경우 미세먼지에 특히 취약합니다. 어플 같은 거 보면 또 신경이 쓰이니까 문 닫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대책 방법이 없나도 걱정도 되고. 미세먼지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호흡기내과 외래 환자는 원광대병원의 경우 8년 만에 40% 넘게 증가했고 전북대병원도 비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25분의 1에 불과한 초미세먼지 입자는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로 직접 침투하기도 합니다. 전북에서 폐렴으로 인한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은 10년 만에 5배 가까이 증가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상위 3번째로 올라섰습니다. 전국 상위권인 미세먼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온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돼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세먼지는 벤조피렌이나 성면 등과 함께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기도 합니다. 호흡기뿐만 아니라 심혈관이나 뇌질환까지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환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은 그 정보를 받아보고
이제 가급적이면 그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그 기회나 가능성을 좀 일단은 줄이는 걸. 최근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한 해 3만 명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와 도민 건강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미세먼지가 이렇게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아직도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미세먼지 성분을 정확히 분석할 집중 측정소도 없는 실정입니다. 유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하지만 아이들이 야외 체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주의보 이상일 때만 모든 학생들의 야외 활동이 금지됩니다. 작년까지는 경북 일대 전면 금지였는데 올해부터는 주의보 때 중고등학교까지 다 전면 금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대응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은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인 50 마이크로그램만 넘어도 야외 수업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인 WHO 기준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미세먼지 오염 수치가 우리나라 기준의 3분의 1만 돼도 차량 2부제에 들어가는 등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우리 전주시에서도 그 차량 2부제를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정확히 분석해 원인을 찾아내는 노력도 서둘러야 합니다. 도내에는 대기오염 측정소가 15곳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미세먼지의 농도만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미세먼지가 함유하고 있는 물질을 세세하게 분석하는 집중 측정소가 필요하지만 광주나 대전과 달리 전북에는 미세먼지 집중 측정소가 한 곳도 없습니다. 중국발 원인을 먼저 두기보다는 우리 지역의 발생 원인들을 좀 찾아내고 생활 속에서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저감 대책을 찾는 것들이. 시민들이 더 이상 마스크 하나로 버텨야 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발언을 비교 분석하는 시간. 네, 오늘은 농업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종효 기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0kg 산지 쌀값은 평균 34,900원. 최근 4년간 연평균 5%씩 하락했습니다. 쌀 재고량은 역대 최대인데 소비 감소에 쌀 수입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새 정부의 농업 정책에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개방 농장도 없애고 또 저가 정책도 없애고 이러면서 정말 중농 정책. 문재인 후보는 전북 지역 토론회에서 농업을 지켜야 한다며 논의 대체 작물을 재배하면 차액을 보전해주되 논을 없애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쌀 생산 감소를 위해 농지 전용을 유도했던 현 정부와는 다른 방향입니다. 논을 유지한 가운데 거기에 고구마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대체 작물을 재배하게 하고 그 손해를 국가가 보전해주는. 안철수 후보는 아직 농업에 대한 구체적 공약이나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다만 익산의 식품 산업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관련 농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예를 보면 1차 산업에 머물러 있는 농업이 아니라 그것을 식품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국가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쪽으로 발전을 해야 되고. 문 후보는 농업 그 자체적으로 보전 방안을 내놓은 반면 안 후보는 전통적 농업보다는 산업화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산업, 식품 요것을 놓고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좀 동떨어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로컬 푸드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겠다는 점과 GMO 농산물의 가공과 유통을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이종효입니다. 호남과 영남 시도지사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지역 공약을 공동 건의했습니다.
호 영남시도지사협의회는 어제 대선 공약 공동 건의사항으로 조속한 지방분권형 개헌과 재정분권 추진, 혁신도시 이전 기업의 법인세 50% 지방화 등 8개 안건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로 대구 무주 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과 전주 김천 동서횡단철도,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등을 제안했습니다. 바른정당 전북도당이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바른정당 전북도당은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 안보 전문가로서 개혁과 정의로운 나라를 건설할 후보는 유승민이라며 전북 소외를 탈피하기 위한 전략적 투표를 주문했습니다. 이어 새만금 조기 완공과 금융타운 조성, 전주 김천 철도 건설, 지역발전 특별회계 확대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전주시가 노후 산단을 개발한다며 팔복동의 특정 산업시설 용지를 상업시설이 기능하도록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주가 앉아서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 특혜 시비가 일자 업체가 기부 체납액을 조금 높이겠다고 밝혔는데 생색내기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옛 코카콜라 공장이 있던 5만 7천여 제곱미터의 땅입니다. 전주시는 땅 일부를 기부 체납받는 조건으로 산업시설 용지인 이 부지를 상업시설이 가능하도록 용도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업체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결과 이 부지의 현재 감정가는 173억 원가량. 용도를 변경하면 감정가는 298억 원으로 1.7배가량 뜁니다. 업체는 감정가 차액의 절반 이상을 기부 체납하도록 명시한 법에 따라 차액의 50.29%에 해당하는 부지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기부 체납한 땅을 제외하고도 용도 변경만으로 가만히 앉아서 5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게 돼 엄청난 특혜인 셈입니다. 지역사회에 공헌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중점적으로 도와줄 예정이며 전주시 자문위원단도 업체가 얻는 혜택에 비해 기부 체납액이 적다고 지적하자 업체는 전주시에 체납액을 조정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더 내겠다는 금액은 4.19% 인상한 5억 원 수준입니다.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한 건데 전주시는 시 의견을 확정해 다음 주 초쯤 도에 최종 심의를 올릴 예정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며 특정 업체에 수십억 원을 안겨주는 행정에 시민들은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군산시의회가 정부 발주 선박 물량의 군산조선소 배정을 촉구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최근 정부가 선박 펀드를 지원해 발주하는 현대상선의 초대형 유조선 10척을 대우조선해양에 배정했다며 남은 1조 6천억 원이 드는 펀드는 군산조선소에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군산 지역 경제 24%를 차지하는 군산조선소는 오는 6월 수주 물량 감소로 가동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무진장 방면 시외버스 요금 인하의 파장이 다른 지역 요금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는 남원보다 운행거리가 짧은 군산과 순창 방면 시외버스 요금이 남원보다 높다며 도에 요금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남원과 무주 지난 장수의 경우 고속도로 요율이 적용돼 요금이 낮아진 반면 군산과 순창은 자동차 전용 도로에 일반 국도 요율이 적용돼 불합리하다며 정부의 요금 체계 개선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며칠 뒤면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 3주기가 됩니다. 어제 군산에선 제2의 세월호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대형 인명구조훈련이 열렸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3년 전 전 국민을 슬픔 속에 몰아넣은 세월호 참사. 지난 1993년 부안 위도에서 비슷한 아픔을 겪었던 도민들은 세월호의 비극이 더욱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암초에 걸린 여객선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불이 번지자 당황한 승객들이 선박 윗부분으로 조난 신호를 보냅니다. 승선원 전원에게 구명도기 착용하고 안심시켜 갑판상 안전지역으로 이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 명령을 받은 함선과 헬기가 사고 해역에 도착해
바다에 필요한 승객들을 하나둘 건져냅니다. 배 안에 남은 승객들은 해경이 설치한 슬라이드를 타고 침몰하는 여객선을 빠져나옵니다. 세월호 사고 3주기를 앞두고 오늘 군산 앞바다에서 대규모 인명구조 훈련이 열렸습니다. 함선 20척과 헬기 2대 등이 투입된 오늘 훈련은 지금까지 도내에서 실시된 해상 안전훈련 중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지울 수 없는 나쁜 기운이 세월호 사고 3주기를 앞두고 여객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훈련으로 가장 신속하고 안전하게 인명을 구조하는 데 중점을 둔 훈련입니다. 해경은 여객선 탑승 시 만일을 대비해 구명조끼와 소화기의 위치를 미리 알아두고 사고가 나도 섣불리 바다에 뛰어들지 말고 구조를 기다려줄 것을 조언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도내 작가들의 추모 작품 전시회가 진행됩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15일부터 2달간 1층 갤러리에서 도내 미술작가 30여 명의 세월호 참사 추모 작품 전시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이달 한 달간을 희생자 추념의 달로 정하고 애도와 기억을 주제로 토크 한마당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합니다. 남원시가 매 주말 오후 광안루원에서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을 진행합니다. 임실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반려동물 펫 테마파크를 운영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남원 광안루원에 가면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남원시는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10년 연속 정부의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에 선정된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을 시작해 11월 초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합니다. 남원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춘 상품을 지속 개발하여 관광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실군이 오수 휴게소에 반려동물 펫 테마파크를 조성했습니다. 반려견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테마파크는 펫팸 레스토랑과 테마 놀이터, 산책로 등을 갖추어 임실군이 추진하는 애견자 방문센터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사진 전시회 등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오수하면 오수육에서 반려동물 테마파크 명성을 떨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시군 최초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인 완주군은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과 저소득층 아동을 발굴해 후원자 결혼을 하고 물품 등을 지원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완주군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과 청소년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아동 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부안 변산반도의 명소인 수성당 유채밭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안 마실길 3코스 수성당 주변에 조성된 유채밭은 이번 주말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돼 드라이브 코스는 물론 탐방객들에게도 봄의 정취를 선사할 전망입니다. 수성당 유채꽃은 천하의 해안 풍경을 자랑하는 적벽감과 어우러져 최고의 장관을 연출하면서 부안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살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군산조선소 존치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선박 건조 물량의 신규 배정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2017 전주 대사슴놀이 전국대회 조직위원장에 전주 출신으로 문화관광부 장관과 세계 소리축제 조직위원장을 지낸 김명곤 씨가 선임됐습니다. 지난해 심사위원 뇌물수수로 물의를 빚은 대사슴 놀이대회는 올해 조직위 중심으로 꾸려지는데 전주시는 취소된 대통령상 회수에 김 위원장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도교육청은 내일부터 2달간 갤러리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 전시를 갖습니다. 전라북도립 국악원 창극단은 오늘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고전 놀보전을 바탕으로 한 창극을 무료로 선보입니다. 군산 시립교향악단이 내일 남미 봄의 유혹이란 주제로 브런치 콘서트를 엽니다.
전북도립미술관이 창작 스튜디오 입주 미술가 결과전으로 오늘부터 21일까지 왕위엔 개인전을 엽니다. 인도의 역사 문화를 접해볼 수 있는 전시가 전주 역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2018학년도 수능 대비 입시 설명회가 내일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있습니다. 군산 시립도서관은 세계 책의 날을 앞두고 내일 독서 문화 한마당을 진행합니다. 고창 상하농원이 개장 1주년을 맞아 꽃을 피우다라는 주제로 내일부터 30일까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2017 전주 슬로시티 국제 세팍타크로 대회가 내일부터 4일간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정읍시는 전북 신자동차 전문정비조합과 함께 오늘 시청 광장에서 자동차 무상 점검을 실시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가끔 비가 내리고 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내일 낮까지 5mm 안팎이며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1도, 군산 20도, 무주 19도 등 18도에서 21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높게 일겠고 안개 끼는 곳이 있어 선박 운항에 주의가 필요합니다.